빨간 바탕에 노란색 별이 그려진 국기를 쓰는 나라 사람들을 믿지 말고 웬만하면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더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 베트남에게 우리 한국 사회가 위험에 처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보통 공산당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큰 사고들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아나무인하게 우리나라 땅에서 불법적인 일을 가득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일벌백계 하는 상징적인 체포작전이 이뤄졌거든요. 바로 수원에서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베트남 사람들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클럽에서 약을 투약한 베트남 사람들이 무더기로 현장에서 검거되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27명이나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나무인하게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와 같은 세금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고 범죄를 일으키고 불법 체류하는 상황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수원 베트남인 전용 클럽 체포는 정말 영화처럼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12월의 첫날 새벽에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다음 비밀통로 3개를 가로막고 순식간에 공간을 장악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경찰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클럽에서 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파보니 놀랍게도 제보는 하나하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1시 15분쯤 클럽이 가장 뜨거운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경찰과 외국인청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2시간 동안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합동 단속팀은 미리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이 나누어 신원 확인 절차까지 밟았죠. 그리고 밝혀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공간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공간이었던 건데요. 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마약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퍼져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지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모두 20, 30대였는데 순수 베트남 사람이 11명, 베트남 출신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미심쩍고 수상한 일도 남아있긴 합니다.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외에는 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비밀 통로로 싹 빼돌렸거나 약은 또 다른 공간에서 투약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남의 나라 와서 따로 차려놓고 놀아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클럽은 2, 3층 복층 규모의 250평 규모로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히는 곳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 귀화한 30대 업주가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해당 클럽을 철저히 베트남인 사전 예약대로 영업을 했고 단속에 대비해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3군데나 마련하는 철두철미함도 보였죠. 하지만 비밀 통로로 도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한국에서 모국인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현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래서 국제결혼 등을 통해 쉽게 귀화하는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들을 많이들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살펴보니 실제로 최근 놀라운 통계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커플을 전수조사한 자료였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외국인 중 베트남 남성들과 가장 많이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변에 돌아보면 이게 보통인가요? 베트남 남자들 너무 멋져, 난 이들과 꼭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여성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나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게 만드는데요. 자연스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베트남 남성들은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뤄진 관계이니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사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슈긴 합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신이 난 모양새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결혼 1순위로 꼽는 남자가 베트남 사람들이었다라며 베트남의 매력이 선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진 것이죠. 물론 요즘 시대의 베트남 남성과 한국인 여성 간 결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혼 통계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남성들과 결혼한다는 한국인 여성들의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들이 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베트남 남성들의 결혼 상대자가 대부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한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며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한국의 자유로움, 인프라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119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 간 혼인을 보면 재혼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총 586건의 혼인신고 중 초혼은 단 30건, 재혼은 556건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려 95%가 재혼으로 베트남 남성과 결혼했다는 건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지점인 것이죠. 하지만 심증이 가득한 이 결혼 작전은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유명한 꼼수라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 국적 쉽게 취득하는 법을 공유하기도 한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쇼킹합니다. 한국의 산업연수생 등의 신분으로 취직해 일하다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잠적한 뒤 브로커가 이어주는 한국 국적 보유, 이혼녀와 재결합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까지 싹 정리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년 전 뜬금없이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주며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던 문제들이 점점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커가고 있었던 것 같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최근 5년 사이 87%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9만 2,196명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이 불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올 때는 학생이나 구직 등 합당한 이유로 온 사람들이 비자 기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0명 중 7명은 불법 체류자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때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했던 정부가 이제는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선처하지 않고 적발되는 즉시 추방하고 재입국을 막는 동시에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민족이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베트남 언론과 국민들은 이게 그렇게나 싫었나 봅니다. 현지 매체 하이콰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한국 비자 발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 한국이 얼마나 베트남을 차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굳이 대국 중국이나 일본을 두고 작은 나라 한국을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다라며 비판을 가한 건데요. 이것 또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베트남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였죠. 강화된 한국 비자법에 분통을 터뜨리던 베트남인들은 정상적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각종 꼼수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시장이 바로 불법 이민 브로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야기한 바로 그 암시장인데요. 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이나 난민 신청, 위장 관광객 등 사기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콕 짚어 국적 세탁소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일부 베트남 여성들의 문제는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볼 수 있거든요.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유약해졌다는 게 말입니다. 포용과 화합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청년과 우리 자산을 잘 지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온적을 베푸는 일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